여기도 지금 20억에 분양을 하면 향후 시세 차익은 한 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핫하게 변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떡집님들. 반가운 얼굴이 또 똑서미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올해 8월쯤에 정말 핫했던 DH 방배 발품 기억하시죠? 그때 저와 함께 발품을 팔았던 선원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발품은요, DH 방배의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왔는데요. 바로 12월 달에 또 방배동에서 신축 분양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3획 아파트 재건축, 이름이 뭐죠? 방배 아크로 리치카운티라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신동아도 보고 13, 14구역까지 DH 방배 맞은편에 있는 방배동 재건축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방배역에서 도보로 7, 8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분은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배역이 그렇게 또 멀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찌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DH 방배 쪽 라인하고 발품을 파는 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입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여기가 전통적인 부촌 느낌이 또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확실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DH 방배 쪽이 반포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일수록 가격 자체의 상승 효과도 있고, 또 DH 방배가 세대수도 워낙 크고 네모 빠듯하게 아파트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수영장 같은 것도 지금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어요. 여기가 세대수가 707가구.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그쵸. 않아요. 일단 조합원 수 자체가 400세대 좀 넘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도 140가구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세대수에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는 대로변에서 약간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조용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롯질이랑 붙어 있어요. 신동아 재건축. 신동아. 오테르가 좀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뒤쪽이 3위. 저기 아크로 리치 카운티가 뒤쪽에 있고. 롯질 방배가 세대수가 크네요. 그렇죠. 조합원 수도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봐도 될 정도로 붙어 있어요. 아크로 리치 카운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주가 2027년을 보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어도 입주는 가장 빠르네. 그렇죠. 일단 방배 쪽에서는 시기가 되게 많아요. DH 방배도 2027년 하반기 정도 방배동이 보고 완전 있고, 달라지겠구나. 2028년 정도만 되면은 확실히 방배동이 신도시의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확실히 롯데르가 더 입지가 좋네요. 그쵸? 세대수도 있고 좀 더 좋게 보는 편이 있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은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방배역 쪽에서 큰 길에서 이렇게 쭉 그쵸, 들어와 있잖아요. 방배역에서 온 것만큼 이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리치카운티도 올해 초에 공사비 문제 때문에 네. 한번 여기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 해결이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DH 방배랑 같은 평당 6,600, 500, 600 잡는다고 하는데 네. 아마 DH 방배보다 가격이 더 비싸진 않을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럼 84제곱미터가 이제 한 20억 정도? 그렇죠. 20억 선 잡아야죠. DH 방배 분양할 때도 막 비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저 지금 분위기가 네. 강남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딱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가 취득세 내고 하면 14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강북이 지금 14억인데 여기가 여기가 20억이면 20억이면 네. 진짜 저렴하게 나오는 저 거죠. 경쟁률이 그래서 아마 여기도 몇백 대 1은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치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일반 분양 물량이 140세대. 네, 근데 또 84제곱미터 물량보다는 59제곱미터 물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치카운티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네. 제초안의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가구당 2억 7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초안을 지금까지 낸 아파트가 네. 아직까지 존재를 안 해요. 지금 조합원들도 모르고 부동산도 몰라요. 진짜 네. 내는 게 맞는 건지. 결정된 거는 2021년에 확정된 금액에서 서울시에서 2억 7천을 했어요, 가구당. 그럼 일반 분양이 답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일반 분양이 거의 300대 1은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가 먼 게 단점이긴 해요. 방일수가 아무래도 도로를 하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DH 방배도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방배동은 또 원체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제 또 이게 신축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싹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DH 방배에 들어오고 이제 2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쵸. OTL이랑 이제 리치카운티랑 여기도 이제 젊은 사람들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끝쪽에 왔거든요. 여기 7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단지 규모는 상당히 좀 큰 것 같거든요. 700세대 치고는 엄청난데? 여기는 지금 방배 아트자. 여기도 처음에 말이 많았던 게 규모가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도 되게 비싸요. 25억씩 하고 이러니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길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엄청 길지 않아요? 저쪽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뭐지? 아,
아 그렇죠. 이제 또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공해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엄청 시끄럽죠. 자, 다시 오띠에르 쪽으로 왔어요. 방배동 토박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방배 신동아랑 삼익이 오구역보다 훨씬 입지가 좋았다고. 아 그럼요. 네, 여기는 이제 부촌의 전통적인 느낌 있는 네. 곳이니까 앞으로는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세대수가 좀 크고 이런 쪽이 좀 더 찾다 보니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떠나서 일단 빨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아니 근데 신동아도 되는 게 신기할 정도 맨날 아, 한다 하면서 안 됐었거든. 근데 이제 신동아도 결국에는 지금 철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설사와의 어떤 공사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상가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철거만 되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될 거고 그래도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충분히 되죠. DH 방배 8제곱미터가 20억에 지금 분양을 했는데도 네, 얼마까지 보세요? 30억 했을 때도 막 그때 막 비싸다고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을 가도 완공되면 30억 초반을 받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한 40억 넘지 않을까요? 반포가 원베일리 한 4월달? 그때만 해도 40억, 50억 됐다고 비싸다고 막 그랬는데 60억이니까 DH 방배는 거의 시세차익 10억 기대가 가능한 거죠? 아 10억은 넘죠. 여기도 10억 가능할까요? 아트자이만 해도 네. 거의 한 20억대 중반 되니까 20억이 안 넘는 거는 좀 없습니다. 강남권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20억에 분양을 하면 향후 시세차익은 한 10억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10억은 예상해야죠, 당연히. 오구가 많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제 저쪽을 쭉 내려가면 이제 상문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좋다라고 보는 게 상문고 있고 건너편에 또 바로 서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멀고 중학교가 멀어서 그렇지 명문 고등학교는 또 많이 그럼요. 있어요. 네, 명문고도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파라군 라인이고 네. 세화여고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가까운 건 아닌데 네. 또 세화여고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니까 이쪽 라인에서 저 앞에 있는 대로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한티역 나와요. 그럼요. 걸어서는 좀 힘들고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학원가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럼요. 원래 방배동이랑 네. 이쪽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치동 쪽 학원과 자리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만약에 리치카운티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신동을 넣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둘 다 뭐 경쟁률이 네. 신동은 어마어마하니까.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비쌀 거예요. DH 방배 기준으로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5년까지는 한 7천 아래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2026년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방배 신동호가 입지가 더 좋으니까 분양가는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세대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신동호 같은 경우에 또 원체 대형이 많았어가지고 네. 소형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요즘 보면 30평대가 많지가 않아요. 음. 30평대가 되게 적은 편이라서 일반 분양 쪽 하신 분들이 보면 거의 다 20평대. 자, 이제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오띠에르 방배가 있죠. 이 대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남부터미널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한티역이 나와. 저 맞은편 저쪽 라인이 서울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면 방배역 라인이 있는 거죠. 다시 방배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길은요 차량이 많이 없어요. 확실히 조용한 동네? 그리고 저 건너편에 효령대군묘가 있어요. 저쪽 건너편이 이제 상지 리치빌이에요. 그리고 방배동 고급 빌라촌은 다 반대편에 있어. 그렇죠. 성지 리프 같은 거 원래 이제 부촌의 이미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건너편은 서리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점이 진짜 조용하지 않아요?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사람이 없어. 걷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시세를 보면 여기 40억 찍었더라고요. 신동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방역이 뚫리면서 방배동 입지가 조금 바뀐 것 같아. 저 방배역 하나만 있었을 때는 여기가 최고였는데 원페를라 쪽 있죠. 그쪽도 이제 입지가 괜찮으신 그럼요. 거죠. 원펠라도 네. 약간 이제 언덕배기가 좀 있긴 하지만 많이 보시는 곳 중에 하나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리치카운티 소규모지만 세대수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신동아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고급 브랜드인 이제 아크로를 줬기 때문에 네.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가장 최상급 브랜드를 줬다는 얘기는 그 가치가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장점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 분양가 자체가 여기가 이게 주변 시세 가격이 얼마다 방배동이 이게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신축이 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DH 방배가 대장이라고 하지만 아직 DH 방배도 지금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쵸. 시세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만 되면 전매 제한에 대한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25평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16억 정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 거의 8억씩 하거든요. 8억 있으면 일단은 매수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요즘 대출 같은 경우도 제한이 많고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뭐 어디가 1순위냐 2순위냐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많고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은 잔금 치르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쵸. 일반 분양자들이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입주장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60일 정도까지는 보통 아파트에서 입주 시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자율이 거의 10%가 넘어가요. 10%에서 13% 정도 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만 또 넘어가면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해요. 다시 저희가 또 방배역으로 왔습니다. 상권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용한 동네고 여기 또 학교가 있잖아요, 백석. 네. 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젊은 애들은 다 여기 백석 애들이야. 맞아요. 근데 젊은 애들 신혼부가 많이 없어. 이쪽 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반포랑 이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포랑 되게 가까워. 여기 백성예술대 있네요. 아, 여기 백석예술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저 오른편이 DH 방배 보여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이 13구역. 13구역 입지는 어떻게 보세요? 포레스트사이 같은 경우에는 방배 자체에서 세대수가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에요. 2000세대 넘어가잖아요. 2000조 넘어가요. 물론 이제 13구역 자체가 깔끔하게 딱 떨어진 느낌은 없어요. 지형 자체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대가 살짝 높죠. 높고 길쭉하게 생겼어.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리함이 좀 있겠지만 포레스트사이에서는 지금 스카이 라운지를 다리를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되게 말이 많아요. 그걸 하는 순간 공사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스카이브리지 딱 옆에 있어 보면 좀 고급 이미지는 나요. 그렇죠. 원펜타스도 그런 느낌이 있고 반포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브리지를 만들 거고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현재 스카이브리지를 넣었나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완공하는 순간에도 바꾸는 거고 계획이 어떻게 틀어질지 그렇죠. 모른다. 생각보다 원해요. 좀 더 먼 것 같은데요? DH 방배보다? 장점은 저쪽에 보면 숲이에요, 숲. 숲세권. 근데 여기는 아까 저쪽보다 더 사람이 없어. 13구역 방배역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왔는데 신동아에서 거의 2배 걸리는 것 같잖아요. 신동아랑 뭐 비교가 안 되는데? 삼익은 양만이네요. 아예 가파른 것도 아니고 또 아예 평지도 아니고 애매한 가파름이에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지대 있죠. 주식인데 완전 육주식 진짜. 근데 여기는 너무 멀다. 방배역에서 멀다. 이거 계속 없네요. 또 올라가야 그러니까 되네요. 또 올라가야 돼. 이게 네이버 지도로 달라요. 저희가 있는 데가 지금 효령 아파트예요. 효령 아파트? 효령 지나가야 돼요 더. 힘들어. 힘든다는 얘기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DH 방배도 사실 걷다 보면은 네. 언덕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굴다리가 있잖아요. 아, 굴다리가 어디로 연결돼요? 쭉 가면 저쪽 맞은편에 이제 그 어린이 공원 있어요. 안산 어린이 공원. 그 DH 방배 쪽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죠. DH 방배랑 네. 바로 붙어 있는 거 아니고 14구역. 아, 14구요. 네. 르엘 쪽이랑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그 르엘 쪽 라인이 글로 나와요. 아, 이제 나온다. 나오네 이제. 와, 이 언덕이 이게 쉽지 않네요. 방배역이랑 사당역 딱 중간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됐지? 도로를 없앴나? 와, 중간에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3구역이 네. 이런 대교도 있고. 지형이 진짜 독특한 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가 최정점이야. 아파트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도로 조성이나 네. 계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언덕 느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13구역은 그래도 2,000가구 넘어가고 네. 르엘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일단 4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르엘은 근데 DH 방배에 붙어 있잖아요. 딱 거기가 이수중학교랑 딱 붙어 네 있어요. 맞아요. 저기 저쪽에 있죠. 저 맞은편에. 네. 저기도 소규모 재건축 추진하고 있어요. 소규모 가로주택? 여긴 또 네. 소규모 가로주택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은 15구역이 있어요. 아. 지금 조합 설립 인가된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이 조금 세대수가 그래도 1,500가구가 되니까 음. 이쪽 안쪽에도 또 초등학교도 있고. 그건 장점이네. 네. 와, 근데 여기 분위기가 방배동 내에서도 진짜 더 조용한 것 같아.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연결돼요? 사당역이 아, 쭉 가면 그래요? 있거든요. 사당이랑 진짜 가깝다. 사람 개발되고 하면 여기도 바뀔까요? 이쪽 라인도? 그럼요. 신축 세대가 들어왔다면 상가도 되게 많이 개발할 거고. 지금 여기 방배역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어. 사당역이 가깝냐 방배역이 가깝냐 말하기 쉽지 않은 거죠. 딱 아. 중간이에요. 여기가 확실히 이제 지하철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DH 방배 건너편 쪽을 쫙 한번 걸어봤어요. 대장은 DH 방배, 그렇죠. 방배동에서. 맞아요. 그러면 넘버2는 어디에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원페르라. 왜 원페릴라예요? 그래도 이제 세대수에도 있고 내방역과 이쪽에 거래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긴 뭐지? 안 끝났어. 네, 안 끝난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디가 끝이야? 철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13구역이에요. 근데 방배동이 그동안 되게 저평가였던 이유가 신축이 없어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신축이 이렇게까지 길게 다 생기고 하면 이쪽 거리도 완전히 변하겠어요. 여기도 완전 뭐
천지개벽하겠네. 네. 여기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 여기 길다. 저희 진짜 멀리 걸어왔어요. 기네요. 저렇게. 네. 아파트가 음.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세대수가 있다는 건 확실히 크다는 얘기예요. 13구역 단지를 걷는 것만 해도 한 10분 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랭킹 정리를 하면 첫 번째 DH 방배, 네, 맞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원페를라. 넘버 3. 넘버 3가 네. 되게 애매해요. 확실히 신동아가 자리가 좋고 네.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라는 게 아, 사실 브랜드가 좀 약하다. 브랜드의 약간 이미지 자체가 어. 포스코에서 OTL은 상급 브랜드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강남권에서는 사실 포스코 브랜드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신동아는 위치도 좋은데 왜 포스코를 했을까? 지금 다른 데 보면 20층대를 많이 졌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에서는 지금 35층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층수에 대한 고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확실히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거든요. 35층이면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낼 수 있는 층수 제한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아, 진짜 높게 올라가긴 하네. 35층부터 올라가면 40층이 넘어가는 건데 아, 40층 넘어가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버 3가 어디예요? 넘버 3는 네. 13구역을 아, 13구요. 포레스트 사이를. 여기서 뭔데? 그래도 네. 세대수의 장점 있는 아파트가 입지면은 좀 떨어져도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바이하면 또 커뮤니티가 되게 좋아요. 그럼 넘버 4. 넘어부터는 너무 다양한데 네. 신동아랑 앞으로 리치카운티를 리치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구역은? 15구역은 너무 머니까 재건축이 조합설이 인가돼서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철거해서 완공까지 7년에서 8년 보거든요. 15구역 한 10년 남았겠는데? 그래서 최소 10년 가야죠. 랭킹에서 제외했습니다. 입지율을 떠나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12월 초에 이제 분양 예정인 리치카운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라고 해도 방배동은 지금 기회가 많아. 그럼요. 너무 좋죠. 2000세대 자이 포레스트도 나오고 리엘도 나오죠. 잠실과 방배를 비교를 한다? 느낌 자체 완전 다른 동네예요.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2027년부터는 완전 새로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핫하게 변할 겁니다. 네. 달라진 방배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배동 발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